안녕하세요. 사이넥스 김양 대표입니다. 파라과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안 계셔요. 파라과이는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뜬금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파라과이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한테 파라과이로 의료기기 수출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라과이는 어디 있고 또 남미 어디쯤에 있고 기본적인 좀 이해를 한 다음에 파라과이의 의료시장은 어떤지 조금 얘기를 해보고 사이넥스는 지금까지 파라과이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파라과이와 어떻게 함께 일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파라과이는 제가 여기 그 연두색 글자에 보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파라과이는 남미 의료시장의 허브가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과이가 우리나라하고는 지구 완전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파라과이에서 듣는 소식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외 뉴스를 듣는다고 해도 나쁜 소식을 주로 듣게 되지 파라과이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라과이에서 들어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가 왜 우리한테 중요한 의료기기의 수출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너무 생소하죠. 글로벌 사우스. 예, 글로벌 사우스가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글로벌 사우스란 뭐냐 하면 여기 슬라이드 가운데에 보시면 좀 진한 회색으로 표시된 그런 지역입니다. 남미를 포함해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그 동남아시아. 그래서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로서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이어서 이걸 다 통칭해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는 남반구에 우리가 주목할 때가 됐다 라고 하는 데서 그 분위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마침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되면서 관세도 올리고 그거로 인해서 유럽하고의 어떤 무역 마찰, 또 캐나다하고의 무역 마찰, 러시아하고의 관계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데에 수출해가지고는 너무 상황이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는 남반구로 가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런 남반구 나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말을 들으시면 이 글로벌 사우스가 새로운 세계 무역의 중심지, 관심국으로 떠오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라과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그 남미 그 대륙을 보시면 조금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이 브라질이고요. 거기에 또 주변국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을 남미에서는 메르코스루라고 불러요. 이 메르코스루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관세 동맹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이 지역 내에서 유통할 때는 무관세로 자유롭게 수입하고 수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4개의 나라가 뭉쳐서 무관세 공동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는 인구가 남미 전체의 70%, 그리고 남미에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파라과이 이런 나라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미 시장을 가실 때는 이 메르코스루의 그 중점을 두고 이 시장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지역에 사는 인구가 많아요. 약 3억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남미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브라질이 가장 큰 시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브라질을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보시면 안비자의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안비자는 안 해준다 해서 안비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예, 우리를 환영해주는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는 허점, 예, 그걸 좀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라과이가 얼마나 머냐 하면요, 비행기 3번 타야 되고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24시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 하루 반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딱 지구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향해서 땅을 팔 수 있다면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반대편 딱 나오면 파라과이예요. 우리나라하고 딱 12시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지금 12시 반은 거기 밤 12시 반입니다. 파라과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과수 폭포 아시죠? 예, 이과수 폭포가 남미의 가장 절경인 폭포입니다. 그리고 이과수 폭포가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그 폭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영화 미션을 보셨죠? 예, 미션에 보면 그 예수교단의 신부가 남미의 파라과이에 있는 원주민족,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원주민한테 선교를 가는 그 과정에서 겪는 것들이 이 영화의 미션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수력발전소가 있는데요. 파라과이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력발전소예요. 이 수력발전소의 발전 용량이 세계에서 2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전되는 전기가 브라질로 판매가 돼서 브라질 그 상파울로 수도의 전체 그 전기를 조달할 정도로 아주 큰 댐이고, 가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물을 보면 이게 댐이야? 저 꼭 바다같이 보여요. 예, 아주 멋있는 그런 좋은 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정말 농축산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보면 콩, 옥수수, 또 스테비아, 마테차 아시죠? 예, 수출 강국이고요. 축산에 있어서는 소가 거기 인구의 2배입니다. 파라과이 인구가 약 700만 정도 되는데 소가 1,500만 마리. 한 마리의 소가 약 3,000평의 풀을 뜯고 사는 아주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파라과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는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게 마테차고요. 아래서 보는 게 파라과이에서 보는 소입니다. 또 그 파라과이 수도는 아순시온이라고 하는데, 아순시온은 매우 현대화된 도시예요. 물론 우리나라만큼 잘 정비되고 깨끗하지는 않지만 아주 활발하게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도시이고, 가서 보면 건축 중인 건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약 우리나라의 한 1980년대, 70년대 정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아주 활발하게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나라이고요. 약간 우리나라가 왜 다이나믹 코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다이나믹 파라과이? 이 정도를 좀 비슷하게 불러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라과이가 어떤 그 보건의료 시장이 있길래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과이 정부는 남미의 의료산업의 허브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을 유치를 해서 닥터 헬기를 가지고 남미에 있는 모든 환자를 그 병원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어떤 나라인지 보면 먼저 스페인어를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좀 생소하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쓰고요. 면적은 남한 땅의 4배예요. 너무 넓어요. 가서 보면 모두 다 평지입니다. 우리나라가 70%의 국토가 산인데, 그래서 대부분 많은 국토를 이제 사람이 사는데 사용하지는 못하는데 거기는 다 그냥 평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구 밀도가 아주 낮아서 그냥 뚝뚝 떨어져 살고, 여기 하나 보시면
연령이 26세밖에 안 돼요. 노인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가보시면 장관님도 40대, 회사의 대표님도 30대, 아주 젊은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 좀 활기가 넘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하고 파라과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어요. 1960년 초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직도 정착하고 계시는 분이 5,000명 정도 있고, 하나 놀라는 것은 파라과이에 사시는 한국 동포가 아주 한국말을 잘해요. 우리처럼 그냥 나 저 미국에서 살았어요 이런 말 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친근한 나라, 누굴 만나도 친절한 나라,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를 보시면 690만 명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파라과이 인구의 한 17배 이상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노화되는 게 굉장히 걱정인데 파라과이는 너무 젊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보시면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매우 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저임금을 보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물가보다 한 5배, 6배 정도 더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 보면 의료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좋은데요. 거기도 공공의료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파라과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병원에 가서 무상으로 의료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정부의 재정이 좀 약해서 실제로 이제 공공병원에 갔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질의 의료를 원하는 사람은 사립병원에 가서 사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중산층 이상의 한 상위 20% 정도의 소득이 계신 분들은 사보험을 가지고 사립병원을 가지고 나머지 한 80% 정도의 인구는 공공병원 기반의 그런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 파라과이 인구는 20년부터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봐주시면 파라과이의 걱정인 질환이 뭐냐면 당뇨병이 많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많고 신장질환, 뇌졸중이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고 파라과이는 인구가 그렇게 젊은데 왜 이렇게 만성질환이 많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보건의료 쪽에 계시는 뭐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생활 습관이 당뇨가 걸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을 9시나 10시에 먹어요. 그리고 먹자마자 바로 자요.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뇨의 그 유병률이 굉장히 높고 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엄청 기름지고요. 끼니 때마다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이 이런 질환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좀 내게 합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정부의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인식을 좀 좋게 해서 스스로 건강에 좀 신경을 쓰게 하자. 그래서 운동도 더 많이 하게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파라과이 그 정부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의료비를 보시면 여기에 그 1인당 이제 정부 의료비 지출이 하늘색이고요. 좀 진한 막대 그래프가 민간 의료비 지출인데 민간 의료비 지출보다 공공의료 지출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파라과이는 공공의료 조달 시장이 70% 정도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 그리고 민간의료 시장은 한 20, 30%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의료에 이제 포커스를 둔 필수 의료 제품들은 공공의료에 좀 기반을 두고 판매를 하면 좋고 좀 고급 의료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민간의료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 공공의료 현황이고 오른쪽에 보면 민간의료 현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의료가 정부의 이제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정부의 돈이 떨어지면 연도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뭔가 약을 타기 어렵고 수술도 받기 어렵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지속이 되고 이제 민간의료는 상위 한 20% 정도의 중산층이 민간의료를 가고 민간의료 병원에 가보시면 정말 우리나라 병원과 손색 없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뭐 2등급 의료기기 정도의 그 수요는 충분히 있고 특히 현재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많은 의료기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파라과이 의료기기 수입량의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커요. 예, 그런데 이 중국의 그 의료기기가 실제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품질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정부분을 이제 저희가 만나면 한국에 좀 의료기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 의료기기를 너무 환영해 주는 곳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의료기기 회사들이 빨리 관심을 가지고 파라과이의 의료기기를 공급해 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그러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의 그 표에 보시면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3위이고 최근에 뭐 매년 40% 정도 성장을 증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사망암 중에 그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방암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낮고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게 바로 건강검진의 효과라고 합니다. 전립선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라과이에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판매할 곳이 얼마나 될까? 병원은 얼마나 되고 약국은 얼마나 될까?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운데 좀 보시면 현재 파라과이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한 22개 회사가 아주 액티브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의약품이라고 뭐라도 하나라도 등록된 기업이 한 120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약회사다라고 부르는 회사가 한 22개 정도 되고 병원이 1,100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약국도 1,000개가 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편의점 보이듯이 거기 보면 약국이 보여요. 왜 약국이 저렇게 많지? 근데 병원에 가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급한 대로 그냥 약국을 가서 많은 걸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라과이가 아까 정부가 의료 산업에서 남미의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요.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입니다. 현재 파라과이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의료 분야예요. 5개 중점 전략 분야를 정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의료 분야로 정했고 의료 분야에 관한 전략적 협력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와서 한국에 있는 제품을 많이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문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파라과이는 많은 공산품들을 다 수입을 해요. 자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수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브라질 65%, 아르헨티나 106%.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세율을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갔을 때보다 파라과이가 남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넥스는 파라과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넥스가 처음으로 파라과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제품 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게 2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이넥스는
한국에서는 의료 제품의 시장 진입을 돕는 그런 컨설팅 회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이 되거나 또는 해외에서 수입이 될 때 저희가 허가받고 또 임상도 하고 또 보험도 받고 유통망도 깔고, 그래서 환자가 좀 더 빠르게 새로운 제품의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정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200명의 직원이 있고요. 파라과이는 저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7번을 갔다 왔어요. 한 번 갔다 오면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근데 7번을 갔다 와서 저는 7번의 지구를 돌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 하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프로젝트로 2번을 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파라과이 현지에 어떤 그 수출의 기회가 있을지 시장 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잠재적으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냐 하면 기관만 한 정보기관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만 한 50개 기관, 그리고 200명 정도의 그 고위직에 계신 분들하고 미팅을 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파라과이가 한국에서 많은 의료 기술을 지원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정말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기회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디나비자라고 보일 텐데요. D-I-N-A-V-I-S-A 디나비자. 예, 디나비자가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되는 기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안비자, 예, 파라과이는 디나비자, 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의 그 결과로 어떤 거를 만들어냈냐면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파라과이 정부 그 분들이 한국의 의료 제품에 대한 규제 제도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구나, 굉장히 수준이 높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허가된 제품은 우리가 믿고 수입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GMP 실사를 면제해요. 여러분 아마 안비자를 받으시려면 실사로 받게 되는 그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GMP 실사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품 허가 신청서를 냈을 때 신속심사의 그 신속심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디나비자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는 품목 허가에 한 3개월이면 돼, 자료가 부족해도 6개월이면 돼 라고 해서 의료기기 등록이나 또는 의약품 등록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가 한국의 의료 제품에 대한 인식도 좋을 뿐더러 제도적으로도 빠르게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빨리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의료제품에 대한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한 나라가 법을 바꿔서 한국을 고위생감시국이야 라고 지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고, 그전에는 예를 들면 고위생감시국은 미국이나 뭐 호주나 또는 뭐 유럽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저기 보시면 작년 7월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바뀌게 된 게 작년 7월에 예, 그렇게 고위생감시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한국에 주었고, 또 한국에서 이제 우리 식약처하고 MOU가 되어 있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식약처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저희가 파라과이를 가면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산업통상부 장관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각 의료 제품 관련되는 그 기업의 대표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한국에는 어떤 제품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또 거기에서 만나서 나는 어떤 제품을 한국에서부터 수입하고 싶어 라고 하는 니즈를 파악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만남의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이런 제품은 어떤 회사가 관심이 있겠는데?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좀 감으로, 촉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많은 네트워킹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오시면 엘리베이터 홀에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중남미 시장 진출의 거점, 한국 파라과이 비즈니스 협력 중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이거 현판식을 할 때 파라과이 통상산업부 장관님께서 저희 회사에 직접 오셔서 현판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은 저희가 파라과이 통상산업부와 MOU를 가지고 있고 저희 사이넥스가 한국에서 의료 제품을 파라과이로 진출시키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제 그 파라과이의 통상산업부에서 저희 회사를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바로 통상산업부 얘기해라, 또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디나비자에 바로 얘기해라.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라과이 수출을 좀 앞으로 열심히 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최근에 파라과이의 사이넥스, 파라과이 현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설립을 한 목적은 이 현지법인의 의료기기 제품,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제품하고 의약품을 등록할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파라과이 현지에 있는 파트너가 처음에 유통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판매를 못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제품은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현지의 파트너가 품목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양수도를 받아야 되고 양수도를 못 받으면 또 다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저희 사이넥스 파라과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파라과이에 등록하는 제품은 사이넥스 현지법인에 안전하게 두고 언제든지 파트너를 변경할 수도 있고 여러 파트너하고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융통성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라과이에 들어가서 잘 팔아보고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잘 판매되는 제품인지 판매될 수 없는 제품인지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되는 제품은 주변국에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전체 남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전략적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여러분이 이 파라과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렇게 파라과이만큼 한국의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환영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라과이에 관심을 가지시고 파라과이 수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이넥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